네,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의 한국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2015 밀라노 엑스포에 공식 참가한 우리나라는 한국의 멋과 맛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을 모시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운영 현황과 함께 또 메르스 여파로 침체됐던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달에 다녀오신 겁니까? 그러면? 예, 6월 23일 날 한국의 날이라서 예. 그때 그러셨어요? 그럼 갔었습니다.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. 전해주시죠. 한국의 날 행사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 치렀고요. 또 예, 예. 한국관이 워낙 인기가 있는 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한국관은 뭐 반드시 가봐야지 되는 그 10개 관 중에 진짜요? 하나로 다 꼽혀 있고요. 예, 예. 인기 투표를 했는데 145개국 그 전시관 중에서 3등 했습니다. 그만큼 인기가 좋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우리 그 음식점도 예. 거기에 이제 가장 최대 일간지에서 이태리 예. 최대 일간지에서 반드시 가봐야지 되는 식사해봐야지 되는 식당 3군데 중에 한 군데로 꼽혔습니다. 반응이 좋네요. 네, 분위기 아주 좋고요. 좋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한국 음식도 맛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전시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? 이 주제 자체가 예. 원래 그 엑스포 주제는 Feeding the Planet, Energy for Life라고 그래갖고 예. 실제 이제 인류의 그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. 예. 우리 한국과는 이제 그 한식이 미래의 대안으로서의 그 음식이다. 그래서 음식이 곧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나왔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처음 들어가는 데는 이제 기아와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먹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예. 없는 사람들은 너무 못 먹고 그런 어떤 지구의 여러 가지 식량 문제들을 다뤄주고 들어가면은 로봇 암에다가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아주 멋진 영상이 같이 펼쳐집니다. 그래서 예. 그걸 보면서 다 탄성을 지르고요. 들어가면 이제 미디어로다가 장독대를 미디어로다 바꾼 그런 디스플레이 안에서 한식의 어떤 저장과 발효 뭐 이런 조화 예. 이런 것들이 미디어로 다 펼쳐집니다. 내려오시면 이제 한식을 좀 맛보실 수 있게끔 네.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한 음식들을 좀 잡숴보실 수 있게끔 하고 네. 본격적으로 드실 분들은 이제 식당으로 가시면 네. 그 엑스포가 10월 말까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. 이제 이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 음식 문화, 또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또 홍보를 해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향후에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? 한식이 그동안에 세계화하면서 예. 이제 세계 시민들한테 한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예. 그 한식 재료에 대해서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네. 이번에 저희가 조금 새롭게 한 거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 이야기를 더한 겁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더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예. 사실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가 훨씬 높아지죠. 한식의 브랜드 가치가. 그래서 과거처럼 한식이 뭐 싸고 저렴하고 그다음에 세계인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. 훨씬 고급스럽고 문화를 지닌 어떤 그런 힘으로서의 음식 예. 이걸 지금 이번에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한식의 고급화에 사실은 이번이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. 네. 한식을 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네, 같다라는 네. 생각이 드는데요. 이번에는 관광업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로 좀 안 네.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?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. 예, 예. 특히나 여행업, 뭐 호텔, 공연까지 네. 문화, 관광 다 전 분야에 걸쳐하고 지금 굉장히 피해가 크고 네.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난해 세월호 때는 국내 여행은 좀 주춤했지만 해외 예. 관광객들은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요. 이번에는 국내도 뭐 60%에서 80% 정도가 줄었습니다. 예, 예. 예. 그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난 6월 달 통계로만 보면 한 40% 줄었습니다. 예. 그 전체 6월 고 한 달만 한 6,500만 불 정도, 그 정도, 예. 6,500억 원, 예, 예. 6,500억 원 정도가 예. 손실이 난 겁니다. 그래서 일부 영세한 어떤 관광업체들하고 공연업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몇 달 더 가게 되면 이제 도산을 하게 되면은 예, 예. 제가 볼 때는 실제로다가 아마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은 회복은 되거든요. 예. 뭐 홍콩이 사스 때문에 그랬을 때도 그렇고 일본이 그 동북지방에 쓰나미가 왔을 때도 한 1년 후에는 전부 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상태로 다 바뀌었는데 예. 우리 메르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게끔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예. 그 상태가 됐을 때도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도산을 하거나 없어지면
수용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도 뭐 볼거리 없고 뭐 즐길거리 없게 되면은 네.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빠진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네. 그래서 최소한 남아 있을 수 있게끔은 예.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900억을 먼저 예. 융자 저리로 다 융자해 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신청을 받았더니 뭐 거의 원래 해야지 되는 거예요. 그건 180%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또 추경으로 예. 제가 3천억 원을 또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관광업계가 그나마 좀 숨통 트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국회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잘 그렇습니다. 해주셔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 한류스타를 활용한 어떤 홍보 마케팅 이걸 또 계획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. 네, 어떤 그렇습니다.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그 한국 관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한류 스타들입니다. 예. 이제 그 한류 스타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관광 캠페인을 계속 벌려 나가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일반 기획사들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보통 자기네 기획사의 걸로 연결되긴 해도 이게 한국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7월 말에 저희가 그 한류 스타들을 모아갖고 중국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또 8월 말에 원래 그 한류 엑스포가 상해에서 그 기획이 돼 있던 게 있습니다. 예. 그때 이제 거의 100여 개의 한류 기업들이 참여하고 예. 또 한류 스타들 거기에는 이제 단순히 K-팝이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클래식이라든지 예. 문학이라든지 다 함께 가서 네. 같이 하게 됩니다.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워낙 그 K-팝 스타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. 네. 한류 하면은 다 K-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, 부분이 있는 예.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어떤 그 런던 문화원의 예. 영국 문화원의 예. 본부장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. 예. 골프 치는데 여러 개의 클럽 중에서 예. 클럽 한 개만 갖고 골프 치는 거나 똑같은 짓이다.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. K-팝 그 가수들만 데리고서 이걸 다 펼치는 거는 좀 그 많은 자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다라는 일리가 있는 말씀하십니다. 말씀이시네요. 네. 예. 좀 더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으로 네, 들리는데요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뭐 문화 얘기, 관광 얘기 해봤으니까 체육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네.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준비 과정이 이제 메르스 문제도 예. 있었고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선수단이 좀 아마 참가 안 한 거가 뭐 다른 이유를 대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메르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여했던 국가 중에 가장 최다국이 참여를 했고 예, 예.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 참여 인원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예.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. 예.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실 성공한 대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아꼈습니다. 윤장현 시장께서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의 2천억 가까이 돈을 아끼셨어요. 예. 있는 시설 잘 활용하고 또 조직위원회 운영비에서도 한 600억 원을 아끼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돈을 많이 아끼셔가지고 이미 경제적으로다가도 아주 성공한 올림픽이라는 그런 게 이미 시작하기 전서부터도 이게 그 셋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.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종합 1위 아닙니까? 예. 예.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유니버시아드 국제대회 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그 한국이 가지고 오는 그런 그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고요. 우리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또 모토 기치 아니겠습니까? 근데 스포츠에도 4대학을 위해서 4대학을 근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.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. 많은 성과가 또 있었다고 보시고 앞으로 더
이 체육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? 예, 저희가 이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 갖고 이제 이게 시작한 지가 한 3년 차에 들어섭니다. 예. 3년 차에 들어서고 실제 이제 그 경찰, 검찰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예. 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지금 389건 꽤 예.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게 이제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리들도 많았지만 실제 5건 정도가 검찰에 송치됐고 예. 또 6건이 수사 의뢰돼 있고요. 48건이 지금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네. 그 국민들께서는 이게 그 체육회 비리가 끝이 없이 계속 벌어지고 폭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왜 이렇게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가라는 그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체육계에 그동안 오랫동안 예. 쌓여왔던 적폐들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면이라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. 저희는 하여튼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 예. 엄정하게 또 단호하게 대처해서 다시는 그런 체육계에 이런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